백전백승 천기대요 제43회차 서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궁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지난 시간에도 궁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복습으로 다시 했어요. 몇 살짜리는 몇 살짜리 만나면 좋으느냐. 인연학으로 한 게 아니라 나붐상생 상극법의 궁합법으로 따졌을 때, 나이로만 따졌을 때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실습을 하면서 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도 그 잠깐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해서 얼마만큼 도사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중용에 있는 내용인데요. 살펴보죠. 인자 이냐 진친위 대요 의자 의야 존현위대 니라나 무미정. 이는 인간다움이다. 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교도교에서는 인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래서 인의예지 시인 이렇게 보는데 성명학에서는 인자가 이게 망하는 자예요. 우리가 어질다 이렇게 인간답다 이거거든요. 결국 인은 나만 어질고 나만 인간다우면 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명학, 장명학으로 인자 쓰는 사람은 대부분이 망하는 사람들, 내 실속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유교도교에서는 인자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인간다움이다. 인간다움 가운데는 자기의 친족을 사랑하는 것을 으뜸으로 하고, 의는 인의 예지신 의는 마땅히 행하는 것을 말하고 훌륭한 현인을 존중하는 것을 으뜸으로 한다. 그래서 바로 이는 어질다 하는 것은 자기 주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베푸는 걸 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올바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걸 뜻한다. 그래서 인의 예지신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 다 마음에 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정말 스님, 큰 스님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큰 스님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꽈리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봐서 저 양반은 큰 스님이라면 큰 스님이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큰 스님이라 해도 자기가 봐서 저거 무슨 도둑이야 하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선하고 악함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좋은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이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땐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와 너의 어떤 분별을 해서 편을 갈라놓으면 내 편이다라고 하면 좀 잘못해도 너그럽게 보는데 남의 편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만 봐도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또 어떤 시기에 보느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항상 뭐예요?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머물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금강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결국 금강경의 핵심 육무소지 생기심이잖아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한 군데 집착하지 말아라. 이야기죠. 한 군데 집착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내가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사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뭐 얘기한 분이 갑인생 남자야. 그럼 나붐상생 상급법에 우리가 년간으로 볼 때 갑인생이면 어떤 아가씨를 만나야 돼요? 나붐상생 상급법으로 볼 때 우선 갑인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어디에, 오행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대개수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수에 해당이 되니까 이 사람은 몇 살짜리 아가씨를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경신생, 신유생을 만나면 좋다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생목이라. 이게 나범상생 상극법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응? 그렇지 않아요? 응. 자, 그럼 아까 신혜생 아가씨였어. 신혜생 아가씨. 그럼 신혜생 아가씨는 뭐에 해당이 돼요? 신혜생은 차천금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신랑을 만나야 돼요? 몇 살짜리 신랑을 만나야 돼요? 나범상생 상극법으로 볼 때 일단 뭐 요즘은 위아래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위에 쪽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죠. 그럼 뭐 무신생이나 기유생 보면 어떻게 돼요? 토니까, 대역 토니까 토생 금. 이게 나범상생 상극법의 나이로 따지는. 그래서 무슨 띠는 무슨 띠 만나면 좋아요 이렇게 묻는데 빠지지 마시고 일단 육식갑자 나부병으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인연학으로 보면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는 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인연학으로 보면 요건 합의가 되는데 요건 어떻게 돼요? 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궁합에 아주 좋다라고 해도 인연학으로 보면 못 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합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돼요. 궁합법이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결혼을 정말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해주는 역할을 과연 하느냐. 그건 별로 제가 볼 때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뭐를 주장하느냐 하면요. 궁합보다는 인연학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또 가장 중요해요? 첫째는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또 여자는 어떻게 돼요? 남자가 여자를 쫓아오니까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걸 안 따지고 그냥 궁합만 보고 따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 있으면 집으로 가겠어요? 밖으로 가겠어요? 밖으로 간단 말이에요. 인연학의 이치에서도 그런 게 많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부부가 극의 인연으로 만나면 자식을 어떻게 돼요? 부부를 합쳐주는 자식을 낳든가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어려움이 참 많아요. 물론 사랑의 힘으로 살기는 하겠지만 인위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어떤 뭐 재앙이나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여건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나니까 흔히들 뭐 미신 하는데 모르니까 미신 그러는 거고요. 무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미신이라고 하는 건 비는 것만 미신이지 이렇게 학문적으로 따지는 건 철학이에요. 관세음보살님한테 소원성취 빌고 나무 아미탑을 많이 하면 복이 오고 이건 다 미신이에요. 비는 건 다 미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학문적으로 따지는 건 철학이에요. 그래서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비는 것이 신빙성이 없지. 빌고 절하고 매달리고 쓰고 읽고 복 달라고 하는 이건 다 미신이에요. 미신신앙. 무속인하고 똑같은 미신신앙. 자, 여러분들 117페이지 열면 궁합이 좋으면 인생을 잘 사는가. 자, 궁합이 좋으면 잘 사는가. 부부가 궁합만 잘 맞는다고 일생을 잘 산다면 흔히들 얘기하는 노력이야 하나 계층 역량에 따라 변모된 운명론은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 궁합만 좋으면 과연 부부가 일생을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궁합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운명이 궁합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의 운명이 더 많은 부분에 걸쳐 힘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늘의 날씨가 좋으면요. 과실이 많이 열리나요? 첫째 조건은 하늘에 달려 있어요? 땅에 달려 있어요? 땅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지 대본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잘 되고 못 되고는요 남편 손에 달려 있을까요? 아내 손에 달려 있을까요? 아내 손에 달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의 힘이 그 가정을 성패를 가늠을 하죠. 그러니까 그 집안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남편보다 뭐예요? 아내의 힘이 더 크다. 그럼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신랑을 탓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탓할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 자신을 탓해? 신랑을 탓해? 앞으로는 잘 생각해서 하세요. 그래서 부부의 만남에 있어서는 서로의 운명이 미치는 영향, 배우자 궁의 조화, 성격이나 음양의 기운, 그리고 자연의 이치나 인연줄의 변화가 합당히 하면 물론 가장 중요한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이지 궁합에만 의존해서는 커다란 오점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흔히들 뭐 남존여비 그러는데 그건 나는 사실은 옳지 않다고 봐요. 남존여비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남녀가 다 뭐 원래부터 뭐에 다 평등했어요. 단지 이제 하는 역할이 달랐을 뿐이에요.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역할을 했고 아내는 뭐예요? 집에서 살림하고 아기 낳고 키우는 역할을 해서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남존여비라는 건 애초부터 없었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 굳이 요즘 남녀평등 주장하는데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평등하는 거예요. 본래는 평등했어요. 지금도 평등하고 단지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자, 장사하는 집에 주인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님 역할을 했어. 불평등해요? 자기 역할 충분히 잘하면 되지. 영화를 찍는데 뭐가 불평등해? 결혼의 만남은요. 첫째 조건은요. 저는 사랑이라고 봐. 사랑이 얼마나 힘이 큰지요. 뭐 유럽에서도 뭐 언젠가 제가 얘기했어. 조사를 했잖아요. 요즘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세계가. 그래서 뭐 얼음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이 뒤에서 점점 바다 수면 높이가 높아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무 백길도 좋아지고 비행길도 좋아지다 보니까 남극에서 북극간데 가장 빠른 길이 뭐냐라고 해서 조사를 해와라라고 했더니 다들 배 속도, 배 뭐 어떤 배를 타고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다, 어떤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다 다 조사를 해왔어. 그래가지고 발표를 해라 했더니 뭐 별의별 방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수의 답은 딱 하나였어요. 가장 빠른 길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는 길.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멀고 가까움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1시간 하고 어디 뭐 산풍 사건이나 탄광이 무너졌을 때 1시간 하고 느끼는 그 느낌이 어떨까요? 똑같은 1시간이다라고 해도 천지 차일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룰랄라 손잡고서는 데이트 해봐요. 그러면 1시간이 왜 그렇게 짧아? 그죠? 근데 남편이 툰방 주고 아내가 바가지 긁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거나 자식이 부모한테 야단 맞으면서 듣는 1시간은 얼마나 힘이 들 거예요. 그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1시간이다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싫은 사람 집에다 데려놨는데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밖에 나가서 놀고 싶겠어요? 그 전에 저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심씨야, 심씨. 지금까지 살아 계신지 모르겠네. 독자인데요. 장가를 한 거예요. 우리 때 나이에 33 정도 됐어요. 33.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노총각이죠. 대부분
빠르면 대여섯, 늦으면 27, 8에 한참 결혼했던 연령 시대인데 31, 2셋 독자인데 얼마나 집에서 애가 타겠어요.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아버지가 엄하니까 아버지 말을 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집이 강화도인데 서울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불러서 가니까 자기한테는 얘기도 없이 너 가자 해가지고 끌고 나가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선 본 거예요. 그래갖고 본인 의사는 생각 안 하고 부모가 봐서 그래 됐다 언제 결혼하자 해서 결혼 날짜도 잡았어. 그리고서는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시켰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할 수 없이 부모가 시키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신혼여행을 가서 2년 동안 살면서 한 방에서 한 이불 속에서 잔 일이 없어요. 한 방에서 생활하는데 줄을 딱 거놓고 여기 절대 넘어오지 마십시오 해놓고 자기는 자기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살아요. 나중에 아내가 2년이 지나가지고 울면서 결국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2년 만에 알게 됐는데 전 저 사람 싫습니다. 부모님 결혼하라 그래서 부모님 거역 안 하려고 했지만 저는 평생 이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무서워도 본인이 뭐에 싫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래 저 사람 좋아서 만난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옆에서 하라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서 했다라는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옛날 한 어른이 청주 분이세요. 청주에서 이렇게 좀 들어가면 남이면 무슨 면 거기 있을 거예요. 여자 집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남자 집은 참 잘 살았어요. 근데 여자 집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여자분은 인물이 참 좋으세요. 지금 아마 생존해 계신 100살 정도는 되셨을 거예요. 90 정도 됐겠구나. 90, 100살 됐겠구나. 여자분은 참 인품이 있고 인테리어가 있어요. 크게 배움은 없었지만. 근데 남자 집은 엄청 있는 집인데 그 남자분이 키가 150한 3, 4고 눈을 다쳐가지고 다른 눈을 갖다 꼈어요. 옛날에 많이 꼈잖아요. 다른 짐승. 그렇죠. 키는 150 뭐 몇에 160 여자는 키가 160한 3, 4 되는데 남자는 150 얼마니까 일반적으로 서도 여자보다 목 하나는 없어요. 남자가. 그리고 여자는 딱 그 미모도 있는데 남자분은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키가 150 얼마인데 몸무게도 40 몇 킬로 나가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냥 좆단한 이런 요만해요. 발도 얼마나 작은지 요만해요. 근데 부모들끼리 인연을 맺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참 그런 결혼 생활이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결혼하고 일주일 동안 남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고개를 들어본 일이 없었대요. 그냥 일주일 동안 남편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살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딱 남편 얼굴을 처음 봤는데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날부터 도망갈 궁리를 막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도망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가 보니까 아기가 들어서는 바람에 결국 도망을 못 가고 자식을 6을 낳았어요. 아들 셋, 딸 셋. 남편분은 여기에서 뭘 했냐면 집에 워낙 부자 집이었기 때문에 별로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향에서 살기가 뭐하고 해서 해본다고 고향을 떠난다고 해서 서울로 갔는데
뭐 있는 거 다 털어먹고 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여자분이 뭐라 했냐면 동대문시장 감주 아줌마 하면은 다 알았어요. 동대문시장 그 감주통 옛날에 주전자 같은 거 있죠? 이구 다니면서 감주 팔고 그 남자분은 뭐 했냐면 청소부 하셨어요. 청소부 한 3, 40년 했는데 그러니까 몸도 온전하지 못하고 눈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데 청소부 생활을 한 30 몇 년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도망갈 국리로 살기 시작했지만 아기를 갖고 나서부터 남편이다라고 하는 긍지심을 가지고 아기를 키우는데 혹여 남편이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아버지를 무시할까 봐 보통 엄하게 키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반말 한마디 하면 엄마가 그 자리에서 귓밤때기 날아가고 막 이렇게 키워놔서 아버지 앞에서 그 애기들이 크면서 다리 펴고 앉아본 적이 없어요. 절절절. 동대문 시장에 소문이 다 났어요. 세상에 자기 같은 신랑, 자기 신랑 같은 사람이 없다고 엄청 무섭고 엄하고 엄청 바르게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동대문 시장 사람들이 신랑이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고 어마어마한 인품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내 데리러 간다고 시장에 갔다가 한번 요만해가지고 아내 찾아오는 걸 보고 다들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오로지 자기 신랑이 세상에 최고다. 왜? 내가 남편을 무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무시하고 자식들은 내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겠냐. 그 일면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인 거예요. 여자는 최고 학부가 뭐예요?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준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시집을 가든 알아서 살아라. 남자들은 뭐예요? 공부하는 데까지 가르친다. 그 남자가요. 하나는 서울대, 하나는 연세대 대학원 나왔고요. 하나는 서울 시립대 나왔나? 그랬어요. 세 아들들이 인물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바르게 배웠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을 만들다 보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뒤집어 놓고 봐.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여건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바람에 매사 신랑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주변이 어떻고 저 집안 어떻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혹가다 있을 수 있어. 물론 여기 강의 듣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혹시 시청자분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떠한 여건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결국 뭐예요? 내 가정도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 가정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 주변도 내가 만들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밖에 나와서 남편 욕하지 마라. 아내 욕하지 말아라. 내가 남편을 우습게 알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 겪어보지도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네 신랑 참 괜찮네. 이러고 아이고 자네가 한번 살아봐. 이거 무지무지한 남편에 대한 욕이에요. 바꿔놓고 보면 뭐예요? 나는 이만큼 잘하는데 내 신랑은 별거 없는데 내가 다 잘 이끌어서 그러는 기야. 진짜인지 아닌지 네가 한번 살아봐. 너는 더 못 살 거야.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거든.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간혹 잘들 하더라고. 뭘 살아봐. 살아보긴 살아보면 난리가 날 건데. 내 자식도 결국은 내 내용물을 그대로 담아서 나온 게 내 새끼야. 남편 존경하고 아내 사랑하고 정말 목숨을 바꿔서라도 키우는 게 자식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랑과 배려가 형성이 돼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그 가족 외에 어떻게 돼요? 울타리가 더 넓혀지는 거죠. 부모, 형제, 친척, 주변.
이러면 부처가 되는 거야. 근데 그 가족들 가운데서 가족도 모르고 자기만 챙기고 살면 뭐예요? 중생 중에 제일 하품 중생이 되는 거죠. 그 누가 만들어? 자신이 만들어요. 궁합이 나타내고 있는 범위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부부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 궁합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른들 많대. 어디 가서 꼭 물어봐가지고 궁합 안 좋다면 야 너 궁합 안 좋대 안 된다 해서 결혼 반대해가지고 끝내는 나 장가 안 가 이런 사람도 생기고 나 시집 안 가 이러는 사람도 생기대. 궁합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 3일씩 일주일씩 살아봐. 그때 가면 알지. 뭘 살아보지도 않고 궁합이 안 좋다 좋다 이런 걸 따져.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노래도 있대. 뭐라 그래요? 정이라고 그러잖아. 정이란 무엇일까? 그러지 않아요? 미운 정, 고운 정 뭐예요? 이 정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사랑보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정들면 다 살아. 정들면 다 사는 거야. 그 바탕에는 물론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 궁합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많고 궁합의 진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인을 포함해도 불과 몇 명이 안 되는데 우리는 아무 곳이나 찾아가서 문의를 하고는 그동안 진실되게 사귀고 장래까지 약속한 연인들을 부모라는 특권으로 무참히 헤어지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적지가 않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 결혼하는 것처럼 다녀. 어디 가서 물어봐. 그죠? 자기가 결혼할 것도 아닌데. 자식한테 맡겨놔야지. 특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몇 살짜리가 좋다, 몇 살짜리가 나쁘다 했어요. 우리 2시간에 걸쳐서. 생년월일을 모두 따져서 판단을 해도 신빙성이 없는 나분, 상생, 상극법 가운데서도 나이로만 판단하는 법으로서 전문인이 볼 때는 아슬아슬하기 그지없는데 일반 철학이나 무속인들은 쉽게 뭐예요? 몇 살짜리 만나면 돼. 또 묻는 사람은 우리 애가 몇 살인 무슨 띠인데 무슨 띠 만나면 돼요? 내가 이놈의 설명을 얼마나 오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웃고 말지. 그러면은 아이고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무슨 띠 만나라 그러는데 그러면 돼요?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그렇게 도통들을 하고 있어. 그거 가르쳐주는 무속인은 지 딸 아들 장가 시집도 못 보내주구만. 지는 더 못 살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육식갑자 오행만 간신히 아는 사람들이 없기에 힘을 주며 자네 아들은 몇 살짜리 며느리를 만나야 돼. 자네 딸은 띠가 높으니 몇 살짜리를 만나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눈 이렇게 따가면서 몇 살짜리 만나야 돼. 에휴. 해가 뜨는 대낮이라고 해서 항상 밝고 화창한 건 아니죠. 해가 내리쬐면서 비가 올 수도 있고 구름에 가려서 어두울 때도 있고 그죠? 몇 살짜리 무슨 띠 만난다고 다 좋은가? 밤태생인지 낮태생인지 바닷가 태생인지 산태생인지 뭘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변화작용이 무궁무진한데 원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진이라고 해도 잘 사는 띠들이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게 이제 인연학에서 배워. 원진이라고 해도 잘 사는 부부가 많고 원진이 아니더라도 헤어지는 부부가 많은 걸 보면 정확한 궁합법을 따지지 못할 때 차라리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큰 그릇은 크게 당기고 작은 그릇은 작게 당기고 그러지 않아요? 볼트너트 잔뜩 많은데 꼭 맞는 사이즈에만 볼트너트가 맞죠? 사람들도 그거 많은데 딱 가서 눈에 번쩍 불이 튀기면 그 사람이 맞는 기요. 사랑은 뭘로 해요? 사랑은 눈으로 눈만 딱 튀기는 게 사랑하는 거지. 뭘 따지긴. 내 마음에 불이 번쩍 튀기면 3초면 끝난대. 3초. 결혼하는 건 뭐예요? 하루면 끝난대. 하루면. 그래서 뭐라 그래 어른들? 뭐해 제가? 쉬었다 그러죠. 쉬었다. 쉬기만 하면 그 사람이 욕하는 것도 이뻐 보인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쁘면 옛날 말로 마누라가 이쁘면 뭐예요? 처갓집? 그렇죠. 화장실 기둥 보고만 해도 좋다고 입 벌린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의 만남 역시 자연 순리적인 그릇의 모양대로 물이 담기는 이치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둘이서 만나서 사랑의 꽃이 피워지는 것 자체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상황에 대해서 과언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은 참으로 깊은 진리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 오묘함이 말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만나요. 2m 15cm인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부인이 키가 얼마나 될까요? 지난번에 나왔어. 150이 안 돼. 148인가 그래. 주머니만 좀 크게 만들면 너 갖고 다녀도 되겠더라고. 대부분 보면 큰 사람이 작은 사람 만나요. 퉁퉁한 사람이 홀쭉한 사람 만나. 또 얼굴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그 코미디언 개그맨 가운데에서 원순인가 이름이?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원숭이처럼 생겼어. 그래서 아주 흉측하거든요. 흉측하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 좀 개성적으로 생겼어. 부인이 누군 줄 아세요? 미스 강원이야. 그래서 우락바락하게 생긴 사람은 아주 이쁜 여성의 스타일을, 또 아주 여성답게 곱게 생긴 남성들은 남성적인 여성, 이런 여성을. 그래서 보면 아주 섹시같이 생긴 남성은 뭐 하나라도 못 들게 생겼는데 그 부인을 보면 뭐예요? 그 신랑도 한 손으로 번쩍 들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나. 그래서 남성 같은 여성은, 여성 같은 남성은 얼굴이 길쭉하고 좁은 사람은 얼굴이 넓고 모난 스타일, 얼굴이 움푹 들어간 사람은 공같이 나온 양면체 사람을, 눈이 깊이 들어간 사람은 눈이 튀어나온 사람, 코가 높은 사람은 코가 낮은 사람, 활동력이 많은 사람은 활동력이 적은 사람. 그래서 독자들이 식구들 많은 상대를 만나잖아요. 무남동녀 외딸이 또 식구들 많은 집에 가기를 선호해. 맨날 혼자 지내는 게 적적해서. 또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을, 외롭게 자란 사람은 형제가 많은 집의 사람을 보편적인 이상형으로 생각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좋아하게 되고 만나지게 된다. 음양의 조화는 생김새나 모양, 성격, 행동, 인품, 인격, 환경, 언어 표현 능력 등이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주변에 살고 있는 부부의 여건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와 같은 이치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만남일수록 안락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여자분들이 털렁털렁 하면은 남자분들이 어떻게 돼요? 꼼꼼해. 한번 주변 봐. 여자들이 꼼꼼하면 남자들이 뭐예요? 털렁털렁. 성격이 대조적이 안 맞을 것 같지만 잘 맞아요. 그리고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만남일수록 안락하고 화목한 가족을 이루며 이는 비록 궁합의 이치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 형제, 처자, 육친관계나 친구사, 금전관계 등의 모든 부분에서 반영을 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이치는 참으로 오묘하게 형성되고 전개돼 나가 있는데 잘못된 글자 노름에 도취되어서 정말 좋은 만남을 나쁘다고, 나쁜 만남을 좋다 해서 일생의 가장 중대사인 결혼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천지파량 신주경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 있어. 왜 결혼을 할 때 다 태기를 잡아서 하느냐. 부처님께 묻잖아. 왜 나를 잡아서 다 결혼을 하고 좋고 나쁨을 따지고 뭐가 맞고 안 맞고를 따지느냐. 그러면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과연 잘 사느냐. 안 따지고 하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따지고 하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 우리가 태기를 잡아가지고 결혼하고 할 것 같으면 다 잘 살아야지 왜 못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여러분들 죽는 날 태기를 해서 죽는 사람 봤어? 그럼 왜 지멋대로 가? 좋은 날 잡아서 그날 가지.
태어나는 날까지는 요즘 날 잡아서 태어나. 세련돼가지고. 옛날엔 무대뽀로 태어났는데 요즘은 날 잡아서 태어나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날 잡아서 죽는 날도 앞으로는 오겠네. 극락 가는 날, 지옥 가는 날 정해가지고, 그죠? 아기로 태어나는 날 뭐. 있어. 불사 삼세 인강에 보면 무슨 날 죽으면 어디로 가고 무슨 날 죽으면 어디로 가고. 근데 언제 한번 가르쳐 줄게. 한 30년 전에 우리 불자들 가르쳐 줬어. 그래서 죽은 날이 가불병된 무기경신인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술에 무슨 날 죽으면 어디로 가고 무슨 날 지옥 10대 명왕한테 10대 명왕한테 어느 지옥으로 가고 어느 지옥으로 있어. 내 자료책에 3세 인과경에서 한 게. 그러니까 그거 따져가지고 뭐예요? 택일해서 잘 판단해봐요. 그거 저 잘못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날 죽으면 어떡이야. 불가사의한 운명의 별 아래 태어난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느냐 길거리 돌멩이 정도로 만드느냐에 따라 인생은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지만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원인을 만드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 부부가 화기애애하게 손잡고 놀러 갑시다 해서 가면 목표로 정했던 것까지 가면서도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그럼 여행 가서 하룻밤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너무 좋네요. 여기 참 좋네. 여기 한번 우리 가봅시다. 이건 극락으로 가는 거고요. 한 순간부터 돈을 챙기랬는데 왜 그걸 안 챙기고 찌다같이 카드만 들고 오고 현찰이 있어야지. 그걸 어디에다 넣으라 그랬더니 왜 그걸 집에다 뭐뭐 하라 그러고 어디 예약하라 그랬더니 왜 안 했냐고 싸우면서 가면은 가는 곳에서 하룻밤 자는 동안에 술 먹으면서 밤새도록 싸우다가 아침에 눈 뜨면 벌겨가지고 내 저 왼수땡이하고 내 두 번 다시 여행으로는 바라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게 지옥이요 극락이요? 지옥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떠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떠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극락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나타나. 불편한 마음으로 가면 그 다음 날 죽어서 가는 곳, 처음 우리가 여행 가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죽음으로 가서 일어나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근불근하고 씩씩거리고 우리가 저승에 가서 하면 나는 지옥으로 가는 거고 편안하게 가면 극락으로 가는 기야. 그러니까 지옥과 극락도 누구 마음대로 가요? 그것도 택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저승이든 이승이든 처처마다 여러분들 안락함, 가는 곳곳마다 평안함 누리시는 방법 배워서 누리시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위나 뭐 며느리로서 피해야 할 상. 아니네. 좋은 결혼의 만남이란 이거 하네. 좋은 결혼의 만남이란. 그죠? 그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자, 친친 지단 촌현지등 예소생야 일어나 모미다. 친애하고 사랑하는 것도 단계가 있고 현자를 존중하는 데도 등급이 있고 이게 전부 예로서 나오는 것이다. 아까 인의 예하는 거요. 부부싸움이 되게 크게 났어요. 그래서 왜 났는 거 물어봤더니 밖에 있는 사람이 뭘 물으니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줘. 신랑이 들어오면서 뭘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어 봐요. 나 얘기하잖아. 왜 자꾸 말 걸어. 가만히 있어 봐. 이랬어.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잘못됐죠. 물론 좋게 할 필요가 있는데 신랑이 얘기하는데 신랑을 화를 내고 그 사람한테 잘 대주면 속셈이 있는 거예요. 속셈. 속셈이 없어서는 그렇게 못해. 이게 바로 뭐예요?
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모르고 움직이는 게요. 그러니까 신랑이 밖에 나가서 말다툼을 하거나 하면은요, 아무리 신랑이 잘못했다라고 하도 우선은 누구 편 들어야 돼? 신랑 편 들어야지. 신랑 편.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네. 저 사람한테 사과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되는 게 앞으로? 그런 거요.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예의에도 친절에도 단계가 있어. 이치가 있어. 이걸 갖다 우리는 뭐요? 예라고 그래. 예. 자, 그런 예를 갖춰서 여러분 편안함 만드시고요. 백전백승 천기도제 43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의를 주시오.